안녕하세요. 프리에이 자연대로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가 아니고 취미로 여행하면서 찍은 동영상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베르사이유 궁전보다 더 큰 규모의 카세르타 궁전입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완벽한 대칭미 덕분에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영화 촬영지입니다. 실제 역사 속 왕궁이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현실을 넘어선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유명한 대계단이죠. 특히 이 궁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과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에서 나부 행성의 왕궁, 시드 팰리스로 등장하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부의 웅장한 복도와 대리석 계단,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감은 거의 세트 없이도 미래적인 제국의 이미지를 완성시켰습니다. 레그기어 디 커저터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왕궁 중 하나로 유럽 궁전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궁전은 1752년 나폴리 왕국의 국왕 카를로 7세에 의해 왕권의 위엄과 새로운 행정 수도를 상징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궁전의 설계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루이지 벤버텔리가 맡았으며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웅장함과 초기 신고전주의의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중정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 이 왕궁에는 1200개가 넘는 방이 있으며 왕실 거주 공간, 국빈 접견실, 예배당, 극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전 내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계단, 그랜드 스테어케이스로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이 장엄한 계단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스타워즈 외에도 카세르타 왕궁은 미션 임파서블, 천사와 악마, 유럽 역사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서 궁전, 정부 청사, 가상의 권력 공간으로 등장해왔습니다. 이처럼 레지아 디 카세르타는 단순한 역사 유적을 넘어 과거의 왕권과 현대 영화 예술이 만나는 무대, 그리고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촬영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상들리에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권력과 부, 그리고 질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궁전의 넓고 높은 천장을 채우는 이 거대한 상들리에는 공간 전체의 중심이자 시선을 지배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18세기 왕궁에 사용된 상들리에는 대부분 모라노 글래스 또는 고급 크리스탈로 제작되었으며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조립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유리 장식 조각은 촛불이나 자연광을 반사해 밤에는 황금 비드로, 낮에는 투명한 빛의 파동을 공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특히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공식홀과 접견실에 걸린 상들리에는 정확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 궁전 전체의 건축 철학과 일치합니다. 이는 왕의 권력이 혼란이 아닌 질서와 균형 위에 서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들리에는 단순히 방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외교 사절과 귀족들에게 이곳은 평범한 공간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빛은 왕의 존재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권력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상들리에는 궁전의 정적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요소 중 하나로 18세기 왕실이 빛을 통해 어떻게 권위를 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침대와 가구는 실용성보다 상징성과 위엄을 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의 왕실 가구들은 편안함보다는 왕의 존재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왕의 침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왕권이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높은 캐노피가 달린 침대, 무거운 비단과 벨벳 커튼, 금박으로 장식된 목재 프레임은 왕의 신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침대는 종종 방의 중심축에 놓여 침실 자체가 하나의 의식 공간처럼 구성되었습니다. 가구 대부분은 호두나무, 체리우드 같은 고급 원목으로 제작되었고 금박 장식과 정교한 조각이 더해졌습니다.
의자와 소파는 인체에 맞춘 안락함보다는 앉은 사람의 자세를 바르게 고정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책상과 콘솔 테이블, 장식장은 단순한 수납 가구가 아니라 왕실 문서, 보석, 외교 선물 등을 전시하는 권력의 진열대 역할을 했습니다. 가구 표면에 새겨진 문장과 문양은 왕가의 정통성과 통치 권리를 은근히 각인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침대와 가구들은 레지아 디 카세르타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왕이 살아가는 곳이자 동시에 통치가 연출되는 무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에서 의자는 단순히 앉는 가구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시각적 언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왕의 의자, 즉 왕좌입니다. 왕의 의자는 다른 모든 가구보다 높고 크고 중앙에 배치됩니다. 등받이는 과장될 정도로 높고 금박 장식과 왕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 그 자체로 이 자리는 비어 있어도 왕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금색 장식은 순금 덩어리가 아니라 대부분 금박, 길딩,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얇게 편 금박을 목재, 석고 혹은 석회 바탕 위에 붙이고 그 위를 광택 처리해 빛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금박은 실제로 진짜 금이지만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서 면적 대비 사용량은 적습니다. 그래도 왕궁 전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비용과 상징성은 엄청났죠. 특히 천정에 금색을 쓰는 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영역조차 왕의 권력이 미친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이 유리박스 안에는 궁중 하인, 병사와 근위대, 관리와 서기관, 장인과 기술자, 시종과 수행원 등 왕궁을 실제로 운영했던 계층별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정원은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니라 궁전의 권력이 바깥으로 계속 확장된 또 하나의 건축입니다. 궁전 뒤에서 시작되는 이 정원은 약 3km 이상 직선으로 뻗어 있으며 시선이 닿는 끝까지 하나의 축, 엑시스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조차도 왕의 질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상징적 연출입니다. 정원의 나무와 식물은 자연스럽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이, 간격, 종류까지 철저히 계산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식 바로크 정원의 특징으로 자연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연을 통제하는 권력을 보여줍니다. 정원 끝까지 걸어가면 궁전은 점점 작아지고 하지만 권력의 흔적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18세기에는 물을 멀리서 끌어오는 것 자체가 기술, 행정,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지아 디 카세르타의 분수는 산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와 높은 낙차와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분수 주변에는 아르테미스, 아크테움, 비너스 등 고대 신화 속 인물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왕권은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자연과 신화가 허락한 질서라는 메시지입니다.
말 잘 듣네.